상철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월요일 27일이죠. 광주에서 호남권으로 시작해서 지역 순회 경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첫 출발을 합니다. 과연 호남의 민심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오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초청 토론은 광주, 목포, 여수, 전주 MBC와 KBC 광주방송, JTV 전주방송까지 호남권 방송사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한지 각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통해서 꼼꼼히 비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좌석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최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안희정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각 후보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주제 토론과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와 시간을 지켜주시고 후보 간의 검증과 정책의 자질을 볼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후보들의 소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각 후보들이 어떠한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하는지 출마의 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 후보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빛고울 광주 출신 최성입니다. 아내도 전주댁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 이 순간 호남 민심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과 함께 개혁적인 공동정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출신 유일한 후보로서 호남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분당 과정에서 그리고 정권교체 실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려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특정인 대세론에 입각한 패권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야업적 연대 안 됩니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대연정은 5.18 광주 영령과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호남 민심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호남의 아들 최성희 정권교체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저 이재명은 한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알았습니다. 대학에 가서 그 실상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저 자신을 반성했고 제 살아온 삶 자체가 결코 제 개인의 무능이나 가족들, 아버님의 무책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180도로 바꾸게 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호남은 저의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인권과 평화, 자유와 평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작은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지켰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았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이 결단해 주십시오. 호남은 언제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학혁명에서 5.18에서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정권교체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진정한 정권교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를 호남의 결단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이 앞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재인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성, 그리고 문재인.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하나가 되면 반드시 정권 교체해낼 수 있는 사상 최강의 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 적폐청산 해낼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다수의석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듯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잘 준비되어 있는 필승카드 문재인에게 호남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압도적인 경선 승리로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루어지십시오. 저 문재인이 호남과 함께 대한민국 바꾸겠습니다. 지역차별, 홀대 없는 대탕평 균형발전 시대, 제가 호남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안희정 후보 말씀해 주시죠.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남북도 도민 여러분, 저 안희정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 올립니다. 바꿔주십시오. 후보 2012년, 2017년에 이어 저 새로운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자 도전합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2012년 그 많은 물표에도 우리는 졌습니다. 호남은 그 물표로 개표 결과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호남을 더 이상 고립된 섬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이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 지역주의와 낡은 이념의 이 정치 구도를 깨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현재의 대세론은 안방 대세론입니다. 불안한 대세론입니다. 저 안희정 반드시 확실한 정권 교체의 승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토론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호남의 비전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정견을 1분 30초씩 발표를 하시고요. 이후에 상호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지역 균형 발전과 호남의 비전 정견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방정부를 7년째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불균형 발전의 현실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이 불균형 발전의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마다 많은 정권과 대통령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와 도에서 시도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해달라고 했던 그 내용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약속을 갖고 이 지역의 불균등 발전의 구조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다음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지역 소외와 차별의 그 구조를 근원적으로 깨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출신 대통령 나오지 않아서 우리 지역 소외받고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원초적으로 지역 재정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이 불균등성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역 소외, 호남 소외, 호남 차별이라는 그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성 후보께서 역시 발언 시간 1분 30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적인 지방자치의식이 가장 높은 호남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난 토론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호남 공동체 붕괴와 관련된 자료를 올립니다.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향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려 광주 전남 쪽의 시군구는 2040년 이후에는 3분의 2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전라북도는 252만의 인구였던 66년의 인구가 지금 18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놀던 양림동, 제 처갓집 전주, 제 어머님이 살던 나주, 여러분의 모든 고향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바로 미국식 연방제와 같은 그러한 철저한 지방 분권이 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복지, 교육, 또 재정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방에 이양을 해서 호남 철폐, 특정 후보에게 사정해서 호남의 차별을 해소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 개혁정부, 그리고 분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치분권 개헌입니다. 저 최성희 호남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호남의 비전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재명 후보께서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국가는 뭐겠습니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 때문에 지방이 소외됐습니다. 독재 세력들이 분할 지배 전략을 통해서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특정 지역을 편애하고 특정 지역을 차별해서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호남은 이중의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엄청난 격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국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울어진 현황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과 권한, 기회들을 호남으로, 지방으로 최대한 이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소위 보조금을 통한 지방 예산이 81조 원에 이릅니다. 이 81조 원의 예산과 권한을 해당 지역으로 다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에 8조 원의 자유재량 예산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지방 발전을 위한 전략입니다. 농어민, 노인, 청년, 학생, 아동 이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걸 호남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약 4조 4천억이 매년 호남 경제에 풀리게 됩니다.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지역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호남들이 추진해왔던 각종 공약들, 사업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약속은 누구나 잘 합니다.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문재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역균형 발전의 시작은 차별 없는 인사입니다. 인사 차별은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호남 차별의 9년이었습니다. 호남의 인구 대비 창업급 이상 정무직 진출 비율이 인구 비율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동안은 4대 권력 기관 중에 호남 출신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전북은 더 심했습니다. 장관 한 명 없었고 차관만 4명 배출했을 뿐입니다. 호남 인사차별 철폐하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니라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인사부터 지역차별 확실하게 또 호남차별 완전히 철폐하는 대탕평 인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책임 총리로서 전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인사에 대한 대탕평 인사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된 인재부터 구제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런 조치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장차관 인사 때마다 지역별 비율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시간도 정확하시고 군더더기 없고 아주 좋습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과 호남의 비전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이제 전견을 들은 셈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상호간에 이제 자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일종의 검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뭐 특별한 시간은 없습니다. 약 1분 30초씩 하기로 하고요. 15분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하되 너무 한 사람한테 치중하면 사회자가 약간 또 양보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최승호 군. 그동안 호남인들이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일제 독립운동, 광주 학생운동, 이 과정에서 정말 역사적인 헌신을 해왔습니다마는 너무도 많은 차별이 큽니다. 많은 대통령이 되면 호남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3당 공동개혁정부를 합의해내고 또 자치분권 개헌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이상득 형님 예산, 또 박근혜 정부의 이정현 의원의 예산 폭탄 발언, 결국은 돈으로 여러 가지를 회유하는 그런 정책일 뿐이지 호남인을 위한 그런 정책은 안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호남인을 위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 공동정부 그리고 자치분권 개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 후보님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그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물어보님.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 광주 5.18 민주항쟁 정신을 우리 헌법 정문에 못을 박아서 광주 민주항쟁 정신을 우리 국민적인 가치, 국가적으로 개성해 나가야 될 가치로 그렇게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만드는 것으로부터 호남소의 차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 실현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우리가 지방자치 또 지방발전을 많이 말씀들은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안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을 연 28조 원 정도를 해당 지역의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년, 학생, 아동들에게 지급하면 그것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 골목 상권에 반드시 쓰여지게 하면 실제로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거야말로 돈을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결국 지방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과 권한의 문제죠. 이 돈과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어떤 시설물을 짓겠다라고 약속한들 실제로는 집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예산의 문제로 되돌아가자. 정부가 예산을 연간 400조 원씩이나 쓰는데 140조 원이 자유재량 예산이고 그중에 28조 원을 마련해서 지방이 살아나고 560만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그야말로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그야말로 경제 발전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 좀 불가능하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나 하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제1 공약이고 가장 핵심 공약을 예산 7%를 들여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후보님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각의 좋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대탕평 인사라든지 그 균형 발전 예산에 대한 자치분권의 문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이상 우리가 저 고향 동네를 떠나온 지가 벌써 40년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로 서울로 수도권 집중 발전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 반복되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 지난 우리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국가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서 혁신도시와 세종시 이전과 그리고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정책을 우리는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 정책들이 모두 다 뒤집어졌고 거꾸로 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정책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제 합의하고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놔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한 지역에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었던 사업들, 새만금 사업에서부터 아시아 문화예술의 전당 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국가가 책임지기로 해놓고 국가가 예산을 지금 제때 안 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지역적 차별과 소외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예산, 재정과 국가정책회의를 네. 같이 해내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안 후보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 역대 정부가 정말 말만 무성했지 조금도 진전되지 않는 정말 전라북도 주민들의 큰 염원인 부분이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고 또 문재인 후보께서 이야기했던 5.18 민주화 사업이 국제적인 그런 평화 인권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이 세 분의 후보께 제안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광주와 호남의 차별 없는 발전 어떻게 보장할 거냐. 대통령이 총리를 약속하고 호남 출신을 또 뭐 여러 가지 약속 이제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은 자치분권 개헌으로 확실히 담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는 5.18 정신으로 국제적인 민주 인권 도시를 만들고 아시아 아까 우리 안 후보님이 이야기했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구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또 전남은 4차 산업의 혁명도시로 하고 혁신도시로 해양관광산업, 우주항공산업 그리고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부탁합니다.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호남민들에게 지방의 자치정부에게 헌법상 보장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김해서 제가 묻는 거니 제 순서일 것 말씀드릴게요. 같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도 역시 핵심은 일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전북은 청년 고용률이 최하입니다. 아마 광주가 꼴찌고 전남, 전북이 그 뒤를 따를 것 같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균형 발전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 희망을 우리 나주 혁신도시와 또 전주 혁신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한전을 비롯한 또 농어촌공사 이렇게 14개 공공기관, 공기업이 내려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2013년에 9만 명에 채 안 되던 그 인구가 3년 동안 10만 명 가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저는 거기에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연구소까지 집적시켜서 에너지 벨지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까지 500개의 기업을 모을 생각입니다. 한 기업에 60명씩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금융기관들, 민간기업들 다 집적시켜서 전주혁신도시를 금융허브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거기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재명 제가 의원님.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념이 없는 또는 신념이 부족한 정치인들의 경우는 수시로 말이 바뀌죠.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 토론회 때 문 후보께서 저보고 재벌 해체했다가 재벌 체제 해체했다가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진영에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그게 뜻이 같은 건데 설명이 표현이 달랐다는 것은 모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진짜 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뜻이 바뀐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면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다. 또 탄핵이 승복되면 혁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박근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탄핵 얘기도 하시고 이런 건 뜻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말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죠. 정치인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거에 호남이 어떻게 하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말이란 정말 천금 같은 거다. 말하면 지켜야 되죠. 그런데 공약 이행률 16%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그 문제도 사실은 말하고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면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문 후보님은 답변 준비하시고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또 먼저 말씀하신 걸로 하시죠. 예, 우선 지역 발전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와서 우리 지역 예산, 주요한 국가사업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구조적으로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대통령이 국가재정회의를 같이 이끌므로써 이 지역 차별과 소외의 근원적 구조를 한번 깨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건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하게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아무리 지붕을 했어도 사람이 자꾸 도시로 수도권으로 떠나기 때문에 지역의 장사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펴기 위해서 또한 새만금에 우리가 어떠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세계의 자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보 외교 통일에 대해서 튼튼한 안정감을 줘야 해외 자본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철학에 대한 확고한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만 지역 발전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네, 마무리 되십시오. 각 후보님들이 얘기하시는 모든 그 사업들,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들, 의회와 가장 확고한 합의들을 이끌어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미래를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더 지나가기 전에요. 아까 문재인 후보님한테 약간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야기했던 걸 답변하시고 한 1분 이나 30초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고 또 그것은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가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다시 좀 이 주제에 집중해서 아까 제가 전남과 전북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최성 후보께서 지도를 보여주셨듯이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아서 지역이 공동화된다면 그 지역 균형 발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남, 전북과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의 경우에도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가 우리 광주의 그 다른 벌에서 별도의 기회를 가지시는 건데 정책 발표 기회를 너무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제가 시간 정확하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다음에 저한테 좀 주셔야 됩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이루기 힘든 꿈처럼 보였지만 지금 전기차, 수소차, 또 자율주행차 이 시대가 닥쳐오면서 이제는 달성 가능한 꿈이 되었습니다. 제가 범국가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방대 출신이라 해서 채용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이렇게 도입해서 고졸이든 대졸이든 명무대 출신이든 일반대 출신이든 지방대 출신이든 예,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왔는데요. 이제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분 다 공평하게 시간을 드렸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똑같이 질문해 주셔도 고맙고요. 나머지 30초씩 활용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호남에 자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호남 사람들이 무엇을 원한가? 네. 그 답변을 했으면 참 호남 사람 듣고 싶은 말씀 같아요. 자, 우리 최성 의원님부터. 그 말씀을 30초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정치인들이 때 되면 대선 때 되면 총선 때 되면 오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으로서 항상 왔지만 더불어민주당 호남 민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그러나 호남의 차별, 호남의 지역 발전 요원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겸허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야3당 공동개혁정부 그리고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개인적인 어떤 약속은 호남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네, 저는 호남이 바라는 것이 어떤 시설물 지어주겠다, 어떤 정책 해주겠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를 흘려 싸워서 추구했던 민주화, 평등, 인권과 평화,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쟁의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제가 물을 때마다 답을 하지 않으셔서 좀 답답하다. 다음 토론 때 한번 활용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안희정 후보님. 예, 결국 분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든 지역이든 분열하면 지역 발전에 대한 힘을 모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호남의 민심은 하나이지만 정치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을 극복시켜내야만
지역 발전에 대한 동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통합을 강조합니다. 네. 끝으로 문재인 후보님께서 호남 사람들이 뭘 원하던가요? 예. 저는 우리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민주정부가 호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호남의 인사차별 뿌리 뽑지 못했고 또 호남의 일자리 문제 등 호남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만들 제3기 민주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 확실히 해결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입니다. 네.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초청 토론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1분에 걸쳐서 정견 발표를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토론 시간에 들어가서 그 정견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주제를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후보부터 원래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1분 동안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은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한 적폐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또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는 나라 만들면 그것이 곧바로 사회통합이고 국가통합입니다. 이 적폐청산은 입법을 통해서 확실히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최순실법을 제정해서 부정축제한 재산들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민소송법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국가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할 경우에 국민이 나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서 철저한 검증으로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5대 중대범죄자, 부패자는 공직자가 될 수 없게 만들고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희정 후보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예, 적폐청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서 이미 13명의 박근혜 정부의 주요한 간부들과 수석과 장관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예, 그 누구도 민주주의의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큰 적폐로 정치의 분열과 의회와 대통령의 서로 발목 잡기의 이 정쟁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분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우리 국가의 과제를 하나도 못 풀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의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높은 수준의 연합정부를 꾸려서 국가 대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성 후보님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혁적인 이런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3당 개혁 공동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마치 친일파와 독재 세력과 친일청산을 하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도 그렇고 진정으로 개혁 세력이 중심을 잡고 수적인 과다에 의존해가지고 야합적인 이런 패턴으로 가면 안 되고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가능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누가 시켰습니까? 국민이 시켰습니다. 다소의 수적인 과다에 의존한 저는 촛불 민심, 세월호 유가족, 광주 영령 정신을 어긴 이런 자유한국당과의 연정 반대입니다. 이에 대한 세 분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재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적폐청산, 그것은 사회통합의 기초입니다. 청산 없이 통합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적폐청산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적폐 세력과 형식적으로까지 손을 잡겠다는 대연정으로는 적폐 세력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특권, 기득권층, 그들을 그 기득권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정한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을 주변에 잔뜩 끌어모아서 소위 실질적 기득권 대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은 힘이나마 치열하게 그야말로 살아왔던 이재명, 재벌 기득권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청산 없이 개혁 없습니다. 개혁할 수 있는 후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청산해왔고 또 청산을 위해서 치열하게 개인적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능력 있는 이재명이 엄청난 거대 세력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네. 적폐 청산과 사회 통합에 관한 각 후보의 정견을 들었습니다. 방법은 아까와 같습니다. 상대편의 정견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좋고 답변을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20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일주제에서 한 2, 3분을 좀 초과해서 써가지고 17분으로 제한했으니까 시간을 좀 잘 지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십시오. 저는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기득권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득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아니면 기득권 세력들 주변에 잔뜩 포진하면 그 세력 자체가 또 다른 기득권이 됩니다. 정권은 바뀔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세상은 바뀌지 않게 되겠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사회 최대 기득권자, 부패한 정치 세력과 그 부패한 정치 세력을 움직이는 재벌을 포함한 경제 권력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이재용과 박근혜 절대 사면하지 말자는 약속을 합시다. 다른 분들 동의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재용과 박근혜 구속하자 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통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통합, 청산을 위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속과 사면 금지 약속에 대해서 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최승호 후보님. 우선은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모든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기준을 거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안희정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차례 논의 과정에서 제가 호남 민심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쪽 출신이니까. 가끔씩 와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안희정 후보님 개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대연정은 너무 이건 정말 돌이키기 힘든 정말 실책이다. 빨리 이걸 바뀌어야 된다. 이런 여론입니다. 왜냐? 안희정 후보께서 계속 개혁 정책에 동의하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최 후보님 꼭 이렇게 예단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세월호 조사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안부를 재합성하겠습니까? 박근혜 또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을 만들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불법 자금 환수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보여왔던 자유한국당의 그 정말 어떤 적폐청산의 대상, 네, 국정농단의 이분들하고 연정을 하겠다. 개혁 정책을 해준다면 그건 아무도 호남에 있는 개혁적인 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네, 마무리하셔서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부탁합니다. 예, 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의회와 상대해야 합니다. 이 의회를 적폐 세력이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낙인을 찍고 청산해야 되겠다고 바른정당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앞선 대통령의 국정과 뭐가 달라집니까?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쟁 속에 빠집니다. 지난 2월 촛불 시민의 그 성원 속에서도 특검법 연장 하나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저는 좀 다른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민주당과 제가 30년 동안 지켜왔던 민주주의자로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다음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의회의 그 누구랑도 대화를 해서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으면 풀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저의 이러한 국가개혁 과제를 그 의회에 다수파들을 형성해서 함께 좀 꾸려보겠다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정치적 신념으로 변절하거나 배신한 것처럼 자꾸 공격을 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낡은 정치입니다. 이거야말로 네거티브입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재인 후보께서 예. 사의 토론하시죠.
과거 그 전까지는 뭐 저에 대해서 친노 패권, 친문 패권 이렇게 또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활짝 열고 또 많은 분들을 영입하니까 그것이 기득권 세력하고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심하게 오물잡탕스럽게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의 주류가 돼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폐청산의 맨 출발은 권력기관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청와대의 특권을 내려놓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정원, 국내 정치 정보 일체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국정원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 최수홍 후보. 아까 안 후보께서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자유한국당이야말로 해체되어야 되고 저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왜?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중심이고 또 헌재의 결정, 촛불 민심 모든 걸 전면 부정한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바른정당을 표현을 하진 않았고요. 두 번째는 안 후보님 중대한 발언을 하신 게 지난 정부와 뭐가 달라지나요? 호남 민심은 민주개혁 진영은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완전히 다른 정부를 원하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계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거티브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 안희정 후보님의 자유한국당의 대연정은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정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야합적인 연합을 하다니 라는 비판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안 후보님께 지금 네거티브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안희정 후보님 답변하시고 또 이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예, 제가 왜 네거티브라고 했느냐면 제가 지금 대연정을 제안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각 당과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다른 뭔가 협치의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서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제가 국정농단 세력을 용인하거나 묻어주자는 제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과 자꾸 손을 잡음으로써 제가 무언칙한 사람으로 공격하는 것은 네거티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하는 이 태도만 가지고서는 또 지난번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을 탈당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다 반개혁적인 사람이고 나는 개혁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법 가지고는 당과 국가를 통합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분열의 리더십 때문에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신은 분명하더라도 상대의 소신과 정책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나는 개혁이고 당신은 반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어서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후보님. 저는 문재인 후보님께서 재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는 지역주의 청산입니다. 지역주의가 이 나라를 망쳐왔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로 고생했고 하고 싶었던 청산의 대상이 바로 지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부산 대통령 얘기가 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남 총리 얘기는 이제 부산 대통령하고 묘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또 호남의 자존심을 좀 건들고 있다는 민심을 제가 실제로 여기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뭘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런 오해에 대해서 우리 문 후보님께서 한번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좋은 뜻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추가하면 종북몰이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생합니다. 종북몰이 정말 청산해야죠. 종북몰이 정면 돌파해서 반드시 깨버려야 됩니다. 근데 문 후보님은 좀 피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고통스럽지만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특전사 사진 내고 뭐 전인범 영입하고 무슨 표창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좀 정면 돌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제가 하는 여쭤볼 마지막 질문은 정말로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번에 말씀하신 거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 후보님. 예, 저는 지금 우리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의 발언이었는지 뻔히 다 알면서도 이렇게 호남의 민심을 건드려서 뭔가 경선에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이런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 그다음 또 네거티브에 의존한 정치,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평생 동안 시달려 오셨는데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회 통합에 대해서 왜 자꾸 연정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 공학적인 이런 논의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회 통합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입니다. 상위 소득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 90%가 남은 절반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사니까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게 얼마나 극심합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이것이 사회 통합이고 국민 통합이지 왜 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자꾸 대연적 논의만 하느냐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성 후보님요. 안 후보님, 저한테 이제 과거에 토론하면서 이제 동지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동지라는 표현이 참 좋고 무거운 말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동지로서 우리 안희정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치러지는 이 조기 대선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삼성 등의 정경유착 척결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전면 폐기,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개혁과제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세력들은 내가 그분들을 네거티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도 조사하지 말자. 그리고 정경유착, 광주 민주화운동, 심지어는 대다수의 촛불 민심을 친북 좌파로 몰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른 분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안희정 후보님께서 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 안희정 동지면 모르지만 이것은 야권의 중심인 대선 후보입니다. 네, 이 광주 민주화의 성지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연정 포기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해 주십시오. 답변 받겠습니까? 예,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남북도 도민 여러분, 저 안희정이 해내겠습니다. 그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국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개혁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함께 개혁에 동참하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민주당 한번 깃발을 꽂기 어려웠던 그 충청남도에서 지금 7년차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사랑과 지지를 받는 도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인권에서부터 학교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과 개혁진영의 주요한 정책들 다 관철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끌면 안 될까요? 저 그렇게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의회와 대통령과의 새로운 협치 구조를 저를 자꾸 야합했다라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 비난의 목소리 그렇지 않다고 말해 주십시오. 네, 적폐 청산과 사회 통합 주제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네.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 거대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실질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 정권으로는 실제로 제압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 정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드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대연정이라고 하는 더 큰 곳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야권 연합 정권은 핵심은
국민의당과의 협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말씀은 야권연합 말씀하시고 소연정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제 대립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많이 대립되고 또 특히 최근에 반혁신 세력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권연합 정권을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냥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좀 대안이랄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예. 이 국민의당이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혁신의 과정에서 또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달랐던 분들이 계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대안을 모색한 것이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 교체 해낸다면 이제는 따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연정을 말하기 이전에 저는 국민의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통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뿌리인데 또 같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의 앞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따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경쟁하기 때문에 따로 가지만 저는 정권 교체되고 나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관계다. 그렇게 보곤 하겠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립니다. 공평하게 3번씩 발언하셨습니다. 이제는 25초씩에서 정확하게 뭐 다른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적폐청산과 사회통합. 네.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이 되려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개혁 공동정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과거의 아픈 상처 건드리지 말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계승해서 정권교체에 앞장서야 됩니다. 최성희 앞장서겠습니다. 호남 민심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정치 세력, 개혁 세력이 연대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이런 야합적인 연대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안 의원님. 예, 문 후보님. 그렇다면 지난번 때 당을 탈당했던 분들이 반개혁 세력이라고 말씀하지 말으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면 그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호남 민심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이 토론에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만 우리의 이 정권 교체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예. 이 적폐청산에서 권력기관 적폐청산에 이은 두 번째 과제가 재벌 적폐청산하는 것입니다. 재벌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보다 공정한 그런 경제로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재벌도 죽이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님. 네, 기존의 이 반칙과 특권을 일삼던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제압해야 비로소 우리 다수 국민에게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하고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높거나 그 주변에 쌓여 있으면 실제로 그들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일단 후보 자신이 깨끗해야 되고 그 주변 세력이 실제로 기득권들하고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것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적폐 청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재명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유토론입니다. 여러분 타 방송사에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익숙하리라고 믿고요. 6분간에 걸쳐서 한 분이 주도를 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좀 금기할 사항은 상호 비방이라든가 인신공격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진행에 잘 따라주길 바라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부터 순서에 따라서 먼저 주도권 토론을 주도하겠습니다. 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겨울을 싸우면서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이 적폐의 핵심은 부패한 정치 권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재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그래서 현장에서 외쳤습니다. 이 재벌들의 기득권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먼저 좀 단답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또는 박근혜 구속을 말하신 일도 없고 제가 어디서 문장을 하나 보니까 하나하나씩 그렇게 좀 저한테 시간을 좀 짧게 주시죠. 하겠습니다. 짧게.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권이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3월 23일에 전북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군요. 그런데 탄핵 촛불 시위 과정에서는 명예로운 퇴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명예로운 퇴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명예롭게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자. 즉 처벌하지 말거나 아주 경하게 하자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재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속의 필요성 또는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사면 금지 약속을 혹시 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뭐 소신이 어떠해도 좋은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야 한다. 또 박근혜 이재용 네. 사면 불가 방침을 우리 함께 천명하자.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는 것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누구보다 네. 잘 아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구속이나 사면 금지 약속을 하긴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거기 더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재벌 기득권을 제한하고 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민들은 똑같은 범죄를 지어도 다 구속되고 처벌되고 사면받지 못하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또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기존에 있던 이 기득권 체제들이 그야말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 불평등한 구조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똑같이 박근혜도 구속되고 이재용도 구속되고 지위를 이용해서 중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해야 되고 사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재벌 또는 기득권자들에게 유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재벌 기득권에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몇 가지 좀 요소를 더하면 준조세 폐지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바꾸시긴 하셨습니다만 재벌 대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 부담금 15조 더하기 후원금 1조 3천을 합친 16조 3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뭐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제가 용인은 하겠습니다만 복지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고 또 넘어가시죠. 복지는 확대해야 되는데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들은 법인세 인상은 맨 나중에 하겠다. 이것도 결국은 재벌 기득권자 편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번 재벌 해체 재벌 체제 해체.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네, 여러 번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체제 해체 또는 재벌 시스템 해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발언들 때문에 본의가 그것이 아닐지라도 또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네.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됐다라고 더 이상 그 부분은 더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똑같은 맥락을 알면서 끊임없이 제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되풀이 자꾸 말꼬리 잡기식을 하고 다 있는데 합치면 결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재벌에 대단히 유연하고 우호적이지 않느냐. 네, 그래도 네. 막 친재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네, 친재벌적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에 10년의 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60명 중에 15명이 재벌 사회이사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결국은 상당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저는 문 후보님 주변에 서민과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제가 그 말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바다와 깨끗한 강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강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로 가기 위해서 오물들이나 아니면 청산해야 세력들까지 모아서 오염된 바다를 만드는 건 우리의 꿈이 아니죠. 그냥 정권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정한 우리 삶이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진짜 교체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될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이 돼서 뭘 하실지는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님,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편을 탁 갈라서 내 편, 이 편 나누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보수, 진보, 이 문제입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는 진보 가운데서도 합리적인 진보, 제가 또 보수 가운데 정리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개혁적인 그 보수들은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이 바뀌면 권력 담당자가 바뀌는 것 외에 우리 삶이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것 그걸 준비 좀 해주시면 자, 좋겠다는 다음 말씀 기회 또 드리고 다른 싶습니다. 기회 오시면 하시고요. 네, 제가 자, 부족한 이어서 부분은 우리 네, 이재명 후보님이 많이 자, 보충해 주십시오. 네, 그렇겠습니다. 1대1 토론이 돼버렸네요. 자, 바로 이어받아서 우리 문재인 후보 차례입니다. 6분간 주도해 주십시오. 저도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뭐 질문 한번 드리는데 호남 공약을 많이 발표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필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전북 그 공약을 보니까 저는 전북에서 우리가 내년이면 호남 정도 네, 천년이 되죠. 천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이렇게 준비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미래 밑거리, 미래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 그 연금의 기금운용본부 네. 이전을 계기로 그쪽을 금융 타워를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시장 후보의 그 공약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다르신 건지 같은 생각이신지? 전에 이미 전북에 가서 발표했던 공약입니다. 금융타운, 금융거점 도시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이번에 것이었어요. 전북 종합공약 속에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전북에 지금 죽어가는 산단들을 이제 무상으로 좀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겠다. 전북의 기존의 정책들 그대로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쨌든 뜻은 같다. 집어서,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안희정 그 후보님은 지금 전남 공약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구체적인 공약보다 가치와 철학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공약 발표를 하지 않았었는데 근래는 그래도 활발하게 공약 발표를 하는데 아예 전남 공약이 아직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주혁신도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기업 한전 등을 비롯한 공기업 공공력 이전으로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족들까지 다 내려오게끔 정규 요건을 갖춰주면 더 크게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전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에너지 관련 연구소들 또 민간 기업들 다 집적해서 거기에 대단지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0년까지 한 500개 이런 기업들을 그쪽으로 집적시키면 적어도 한 3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가 하면 지금 전남의 기존의 8개 산단의 일자리 모두 합쳐도 5만 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노력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특히 또 전남은 우리 그 농업에 이래 또 가장 중심지니까 적어도 살값을 물가와 연동시켜서 그를 충분히 반영할 정도로 목표 가격을 이렇게 인상시키고 또 뭡니까 직불금 제도를 다양하게 발전시켜서 우리 농업을 살려내는 그런 공약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현재 충남도지사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시도지사로서 그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여야 각 후보들한테 지역 공약들 다 제출합니다. 우리 아마 다 똑같이 받았을 것이고 똑같이 약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현안은 시장 도지사님들이 잘 아시는데
문제는 그 정책을 어떻게 해서 실천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운영을 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지역 소외와 차별을 없이 좋은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편중되게 집행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편중하게 만드는 그 구조를 어떻게 깨줄 건지. 왜냐하면 도지사로서 다녀보면 줄 없으면 예산 로비도 못합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이 어디라도 저 심의관이라도 껴있으면 얘기하기가 편한데 없으면 얘기도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대통령이 어떻게 시정해 줄 것인지를 저는 주로 얘기하고 있고,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거의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성 후보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공약 발표가 미처 다 준비 안 됐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광주 공약을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딱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광주가 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10대 공약에서 언론에까지 크게 나왔는데.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이것은 보니까 우리 또 최 후보님이 고양시에서도 맞으면 하신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했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을 찾아보니까 자동차 튜닝과 정비 단지 그리고 또 테마파크 조성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주 사업이더라고요. 이제 광주는 그런 차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 특히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미래형 자동차를 통한 그 목표 꿈에 달성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 후보님 캠프에 있는 정책팀한테 좀 혼 좀 내주세요. 제가 10대 공약이라고 해서 광주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하셔버리니까 여기 광주 제 고향에 있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제가 30초밖에 없네요. 우선은 4차 산업혁명에 준하는 중앙 중심의 이제는 개발 전략이 아니라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광주시가 중심이 되고 또 광주가 전남과 전국이 연결돼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어야 되고, 다만 고양시가 킨텍스가 있고 자동차 클러스터 튜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간의 연대, 협치, 협력이 중요한 거다. 아쉽습니다. 자,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님 역시 6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아까 저한테 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농업 문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쌀값 문제는 아마 우리 정부 수립 이래 늘 초국 소매가에서부터 쌀값 문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전략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연간 생산되는 그 쌀 생산량이 400만 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국내 소비 물량을 보면 350만에서 390만 톤가량 됩니다. 목표 가격과 쌀값 직불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 대선 때 쌀 80kg 그 산지 시세가 17만 원쯤 됐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와 제가 똑같이 21만 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끌어올리기는커녕 2015년도에 10만 5만 원 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란기 농민들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못 살겠다고 그래 나선 거죠. 정부가 거기에다가 살인적인 오히려 무대포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가격을 21만 원을 올리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표 가격을 물가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임기 중에 상당한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WTO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무역협정상 우리가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국가 예산은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에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두 가지인데 이 직불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죠. 친환경 지부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가격, 그 규제를 목표 가격을 얘기하시길래 피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이렇게 대체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등으로 생산 조정을 해나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을 정해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중의 쌀값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매진 1조 4천억 원 이상을 못 씁니다. 국가 보상을 못 해줍니다. 그 이상은. 더 했다가는 국제적 무역 거래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표 가격 정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가가 아까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대체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현실 가능한 목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도정의 제1 목표를 삼농혁신이라고 잡았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농업이 반듯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그 마음으로 챙겼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농업 재정, 연간 약 15조 원에 이르는 농업 재정은 재정구조 혁신돼야 합니다. 그것은 농민들에게 직불금과 직접적인 농가 소득 보전으로 이 구조를 재편시켜줘야 합니다. 자, 저는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그동안 우리 문 후보님한테 좀 까칠하게 자꾸 질문해서 문 후보님 속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근래에 우리 안희정 후보님 말씀 보면 이 경선 과정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고생이 많았던 것 같고. 예, 문 후보님도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셔서 하여튼 제가 또 위로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하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건 문 후보님의 전반적인 정치의 어떤 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상대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다 옳은 것이 돼버립니다. 문 후보님이 그런 업법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경선에서 붙는 저마저도 문 후보님이 진영으로부터 배렸네 거의 그 수준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그냥 좋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리더십 가지고 정말로 지금 캠프 내에 그 캠프의 성격과 전혀 탕반되게 문 후보님은 당신께서는 그런 이미지로 계시고 실질적으로는 아래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싸움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지지자들이 결국은 국민들이고 유권자들이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댓글을 다는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이 인터넷 문화 때문에 저는 그분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문 후보님이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지난번 대선 때 호남이 지난번 대선 개표 방송하는 날 보십시오. 호남만 90% 문 후보 지지해 주셨습니다. 호남만 노란색으로 고립된 섬이 됐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이 지난 5년이 지는 동안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분열돼 버렸습니다.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문 후보님이 그건 어떻게든 간에 나이 좀 부족합니다. 좀 통합을 좀 더 이끌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나간 사람들 다 개혁에 반대해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겁니다. 그런 부분도 네. 지금 단순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동안 분열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시 우리 당과 함께 했고 지금 우리 당 당당하게 지금 전국 정당 돼 있지 않습니까? 꿈 같은 목표를 지금 이룬 것 아닙니까? 네. 게다가 지금 우리하고 국민의당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요. 예, 호남에 물표를 줬던 많은 호남의 민심은 하나이지만 우리들이 분열했던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네,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6분이 지났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최성 후보께서 마찬가지로 6분 동안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분들이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많이 방문하고 저마다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을 해석하는데 과연 제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님의 주장을 보면 야 3당의 공동개혁정부 찬성하시죠? 그럴 경우가 있겠죠.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그런 방향의 원칙에 예, 찬성한다는 힘을 함께 건. 모으러 해야 된다는 것은 뭐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공동개혁정부에 대해서는 아무튼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는데 통합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민의당과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에 있는 지도부가 당연히 정권교체를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주 감정적으로 친문 패권주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 또 호남 홀대다. 뭐 진정성이 없다. 이제 이런 갖은 비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런 문제를 단순히 통합을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야3당의 개혁 공동정부든 더구나 통합까지 가려고 하면 그 정당에 있는 지도부 또 그 저변에 있는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적폐청산을 하려고 할 때 결국은 자유한국당하고는 우리가 안 한다고 본다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이들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진지하게 호남 민심 그리고 국민당과의 연대, 협치, 통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연합정부 논의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통합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의 연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연합정부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국민의당은 야당 가운데에서 헤게모니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쪽에서 어떻게 좋다 통합하겠다, 어떻게 좋다 연합정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다, 함께 해야 되는 관계다라는 원칙만 확인하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권교체 하고 나면 정권교체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네. 적폐청산들, 대개혁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노력을 하겠다. 네, 근데 이제 문 후보님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님도 모셔보고 또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제가 모시기도 하고 또 같이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큰 정치인, 통합의 지도자,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서 뭐 나는 혁신했는데 너는 안 했니, 뭐 너희가 찬성이니 많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통 크게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이분들과의 협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사소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의 응어리진 한 또 오해 뭐 그것이 친문 패권주의든 아니면 호남 홀대론이든 과감하게 사과할 거 하고 그리고 통 크게 품을 때 그것이 결국은 통합적 지도자로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정권교체의 길로 간다 이런 건데 지금 문 후보님의 그 정도의 입장 가지고는 아직 진정성이 호남 민심 그리고 국민의당 이런 분들한테 접해지지 않는데 그에 대한 좀 확실한 의지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남은 우리 참여정부 때 압도적인 지지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주고 또 참여정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대에 다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회한, 저희가 뭐 반성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저는 지난번 대선 때 다시 한번 또 피적 같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민들의 고통 상황들 제가 겪을 때마다 정말로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호남이 저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런 식의 실망 두 번 다시 끼치지 않겠다. 네. 정말 호남의 손을 꼭 잡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그 속에서 호남의 차별 소외 이런 이야기도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 호남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후보로서 그리고 한 번도 DJ 정신, 광주 정신 잊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문 후보님께서 문재인 대세론 그리고 호남 민심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고 비중 있게 받아들이셔야지 이것을 절대 낙관하시거나 자만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 또 우리 최 의원님 많이 또 네. 보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지난번 우리 토론 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박사과정도 밟고 학교에서 강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자주국방 정책 수립해야 하는 연합뉴스 기사 또 뭐 논문 표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언급할 때 뭐 언론 자료도 안 보고 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페이스북에까지 띄우셨는데 그것도 안 보고 하냐니까 제가 그때 당황했어요. 이거 틀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저도 뭐 네거티브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대통령 후보 나오기 때문에 정책 검증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뭐 세월호 지금 인양도 되고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내가 오늘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론하셨는데 벌써.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재론할 이야기는 많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자, 대해서 6분이 다 됐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도전하는 저한테 최소한의 좀 안 받기 위해서 5초만 네 분과 함께한 토론 마지막 기회 드리고 좀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이 정말 못다한 이야기와 우리 호남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석 순서에 따라서 아니, 그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우리 하셨는데. 최성 후보님 40초. 마무리 이야기를 40초로 네, 하는 마무리입니다. 겁니까? 네, 존경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광주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IMF 외환 위기 극복,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성사시켰던 주역입니다.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과 함께 개혁적인 공동정부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심, 호남 민심, 촛불 민심 받들어서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 심판하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으로 개혁적인 정권교체 이룩해서 호남의 네, 지역 발전 감사합니다.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5초 더 드십시오. 네. 우선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가천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논문으로 손색 없다. 그리고 이미 시간을 제가 심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제가 이미 반납했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학위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어서. 네, 우리 호남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은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런 적폐가 청산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세력도 없고 외롭지만 유산도 없지만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적폐청산을 할 투지가 있는지를. 저 이재명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이 아니라 실천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배신하지 않는 네. 정치인 되겠습니다. 네. 호남이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예, 우리는 동지이고 또 한 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주의, 네거티브, 우리가 함께 청산을 해야 할 정치 적폐입니다. 강국하게 호소드립니다. 분열의 언어, 또 왜곡의 언어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을 편갈라서 상처를 만들지 맙시다. 아름다운 경선, 감동의 경선 만들어내십시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또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들께 유로 말씀 올립니다. 특히 정치하는 저로서 죄송합니다. 반듯한 정부 만들겠습니다. 정치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반듯한 정부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이런 정치 구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낡은 이념의 대결 구도, 그리고 지역주의의 구도, 의회와 대통령의 이러한 정쟁의 구도를 극복시켜내야 합니다. 확실한 필승카드 안희정입니다. 호남과 전남 도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해 주신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한 네 분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출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좋은 경쟁을 통해서 호남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를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동정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출신 유일한 후보로서 호남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분당 과정에서 그리고 정권교체 실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려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특정인 대세론에 입각한 패권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야업적 연대 안 됩니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대연정은 5.18 광주 영령과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호남 민심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호남의 아들 최성희 정권교체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저 이재명은 한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알았습니다. 대학에 가서 그 실상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저 자신을 반성했고 제 살아온 삶 자체가 결코 제 개인의 무능이나 가족들, 아버님의 무책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180도로 바꾸게 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호남은 저의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인권과 평화, 자유와 평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작은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지켰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았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이 결단해 주십시오. 호남은 언제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학혁명에서 5.18에서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정권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정권 교체를 호남의 결단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이 앞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재인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성 그리고 문재인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하나가 되면 반드시 정권 교체해낼 수 있는 사상 최강의 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 적폐청산 해낼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다수의석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듯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잘 준비되어 있는 필승카드 문재인에게 호남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압도적인 경선 승리로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루어지십시오. 저 문재인이 호남과 함께 대한민국 바꾸겠습니다. 지역차별, 홀대 없는 대탕평 균형발전 시대 제가 호남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쌍철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월요일 27일이죠. 광주에서 호남권으로 시작해서 지역 순회 경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첫 출발을 합니다. 과연 호남의 민심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오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초청 토론은 광주, 목포, 여수, 전주 MBC와 KBC 광주방송, JTV 전주방송까지 호남권 방송사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한지 각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통해서 꼼꼼히 비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좌석 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최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안희정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각 후보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주제 토론과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와 시간을 지켜주시고 후보 간의 검증과 정책의 자질을 볼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후보들의 소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각 후보들이 어떠한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하는지 출마의 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 후보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빛고울 광주 출신 최성입니다. 아내도 전주댁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 이 순간 호남 민심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과 함께 개혁적인 끝으로 안희정 후보 말씀해 주시죠.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남북도 도민 여러분, 저 안희정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 올립니다. 바꿔주십시오. 후보 2012년, 2017년에 이어 저 새로운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자 도전합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2012년 그 많은 물표에도 우리는 졌습니다. 호남은 그 물표로 개표 결과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호남을 더 이상 고립된 섬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이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 지역주의와 낡은 이념의 이 정치 구도를 깨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현재의 대세론은 안방 대세론입니다. 불안한 대세론입니다. 저 안희정 반드시 확실한 정권 교체의 승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호남의 비전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정견을 1분 30초씩 발표를 하시고요. 이후에 상호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지역 균형 발전과 호남의 비전 정견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방정부를 7년째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불균형 발전의 현실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이 불균형 발전의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마다 많은 정권과 대통령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와 도에서 시도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해달라고 했던 그 내용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약속을 갖고 이 지역의 불균등 발전의 구조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다음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지역 소외와 차별의 그 구조를 근원적으로 깨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출신 대통령 나오지 않아서 우리 지역 소외받고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원초적으로 지역 재정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이 불균등성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역 소외, 호남 소외, 호남 전략입니다. 농어민, 노인, 청년, 학생, 아동 이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걸 호남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약 4조 4천억이 매년 호남 경제에 풀리게 됩니다.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지역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호남들이 추진해왔던 각종 공약들, 사업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약속은 누구나 잘 합니다.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문재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역균형 발전의 시작은 차별 없는 인사입니다. 인사 차별은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호남 차별의 9년이었습니다. 호남의 인구 대비 창업급 이상 정무직 진출 비율이 인구 비율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동안은 4대 권력 기관 중에 호남 출신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전북은 더 심했습니다. 장관 한 명 없었고 차관만 4명 배출했을 뿐입니다. 호남 인사차별 철폐하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니라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인사부터 지역차별 확실하게 또 호남차별 완전히 철폐하는 대탕평 인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책임 총리로서 전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인사에 대한 대탕평 인사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된 인재부터 구제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런 조치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장차관 인사 때마다 지역별 비율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시간도 정확하시고 군더더기 없고 아주 좋습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과 호남의 비전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이제 전견을 들은 셈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상호간에 이제 자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일종의 검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뭐 특별한 시간은 없습니다. 약 1분 30초씩 하기로 하고요. 15분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하되 너무 한 사람한테 치중하면 사회자가 약간 또 양보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최승호 의원님. 그동안 호남인들이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호남 차별이라는 그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성 후보께서 역시 발언 시간 1분 30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적인 지방자치의식이 가장 높은 호남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난 토론에서 보여드렸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호남 공동체 붕괴와 관련된 자료를 올립니다.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향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려 광주 전남 쪽의 시군구는 2040년 이후에는 3분의 2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전라북도는 252만의 인구였던 66년의 인구가 지금 18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놀던 양림동, 제 처갓집 전주, 제 어머님이 살던 나주, 여러분의 모든 고향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바로 미국식 연방제와 같은 그러한 철저한 지방 분권이 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복지, 교육, 또 재정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방에 이양을 해서 호남 철폐, 특정 후보에게 사정해서 호남의 차별을 해소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 개혁정부 그리고 분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치분권 개헌입니다. 저 최성희 호남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호남의 비전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재명 후보께서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국가는 뭐겠습니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 때문에 지방이 소외됐습니다. 독재 세력들이 분할 지배 전략을 통해서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특정 지역을 편애하고 특정 지역을 차별해서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호남은 이중의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엄청난 격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국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울어진 현황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과 권한, 기회들을 호남으로, 지방으로 최대한 이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소위 보조금을 통한 지방 예산이 81조 원에 이릅니다. 이 81조 원의 예산과 권한을 해당 지역으로 다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에 8조 원의 자유재량 예산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지방 발전을